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 중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걸 몰라요.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걸 모르고, 멍청이는 자기가 멍청이인 걸 알지만, 자기가 멍청한 걸 부정해. 어, 그리고 정상인은 자기가 바보라고 의심해요. 어, 나 혹시 바보인가? 라고 본인이 바보인지 의심해. 일반인, 정상인은.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어,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알아. 바보는 아니고 자기가 똑똑한 걸 아는데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안다고. 똑똑한 사람은. 그리고 천재는 자기가 천재인 걸 알아요. 어,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바보, 멍청이, 일반인, 똑똑한 사람, 천재. 이 순으로 되는데, 바보는 나 바보 아니다 같은 반응이 나오고, 멍청이는 아닌데 나 안 멍청한데 아니라고. 약간 그런 반응이고, 일반인은 그런가? 내가 좀 멍청한가? 내가 좀 바본가? 같이 의심을 하고, 똑똑한 사람은 그래 내가 그건 모르지. 그건 맞아. 좀 알아봐야 되겠네 하면서 어, 알아보려 하고, 천재는 역시 난 천재지. 음, 하면서 안다고. 그냥 자기 몸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존감 결핍인 거구나 결국. 자존감이 낮아서 내 몸이 내가 싫다.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다. 살찐 내 몸도 사랑을 못한다. 그런 거구나. 그건 좀 그래서 어, 벌이가 되는 거다. 그건 좀 자존감을 채우셔야 돼요. 내가 살이 있더라도, 내가 살이 있고 몸이 좀 출렁출렁 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 다이어트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래도 내가 살이 쪘더라도 그런 나를 또 내가 사랑해 줄 수가 있어야 돼. 그게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살이 쪘더라도 저도 그런 나를 몸매에 사랑해 줄 자신이 수 없는데. 있는 그런 마음. 저도 몸매에 그렇게 막 자신 없어요. 몸매 자신 없고 피부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자신 저는 자신이 솔직히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별로 그렇게 막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 아닌데 근데 또 그런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꾸준히 관리하는 거지. 꾸준히 관리하면서 사랑해 주는 거지. 거울 또 보면서 피부가 좀 더 좋아졌군. 그래. 어, 역시 피부가 좀 좋아지니까 확실히 잘생겼군. 뭐 그전에도 좀 생기긴 했었진 말이야. 하면서 자뻑을 좀 해주면서 어,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 어? 뭘 그렇게 사람 알아야 아, 그것이 내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은 님이 사주시면 돼요. 사주고 말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하세요. 알겠죠? 그 약간 그런 게 있어. 시청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한테 그거 하지, 그거 하지 그랬어, 뭐 그거 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너가 그거 해주고 말을 해라고 하세요. 약간 너 결혼 왜 안 해? 너 하나도. 연애 왜 안 해? 라고 하는 사람, 소개를 시켜주고 말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 알겠죠? 그러면은 팩트로 두드려 팰 네. 수 있어. 어. 아, 사주던가. 너 이러는 거야? 왜 여태껏 아직 연애 안 했냐? 소개를 시켜주고 말을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안 그러면 그 끝도 없이 그 이어집니다, 그런 거. 너 왜 그거 안 샀냐? 하면은, 아니, 돈을 내주세요. 보태주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 되게 남의 일에 음. 간섭 오지게 그 오지랖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사람들은 그 멱살 잡고 두드려 패야 돼, 진짜. 돈을 주고 하든가 어 잔소리 대응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개 꿀팁이에요. 그러면은 아무 말 못해. 아무 말 못해. 그 상태로 입 닫힌다. 그럴 권리가 없거든. 권리라는 게 없어. 근데 마치 권리가 있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 감정 지배력이 센 사람 있죠. 푸른 하늘님이 그렇게 말한 사람 있잖아. 나는 똑똑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그게 나르시시스트예요.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이 그렇게 돼요. 맞아. 만나본 적 있어. 고의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위장하고 다른 캐릭터를 이용해서 자기 이미지를 위장시키고 미리 대사라든지 할 말 같은 거를 준비해놔. 치밀하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몰입해가지고 어, 이건 그 사람이다라는 그 이미지 프레임을 덮어 쓰고 보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콩깍지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깍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콩깍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콩깍지를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감정이나 심리 같은 걸 조종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약간 외부적인 것만 번지르르 해. 금력, 외모, 학벌 이런 것들만 번지르르 하지. 내면은 애기야 애기. 아니, 머리랑 이 가슴이랑 어 그게 애기라고 생각하는 거에 느끼는 게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서 싫어요. 약간 부잣집 도련님 같은 케이스 있잖아. 살면서 어려움이라고는 별로 안 겪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한때 우울증이 심하게 왔을 때는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잠이 들었을 때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던 적이 있어요. 꽤나 많았지.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멍하니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눈을 떠버렸구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말만 들어도 우울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일어나요. 그냥 꿈자리가 좀 사납네 하면서 오늘은 뭐 하지? 내일을 기대했던 적은 살면서 손에 꼽네요. 내일이 기대가 돼서 잠이 안 왔던 적은 어렸을 때 한 두 번 있고 커서는 한 번이나 한두 번? 두세 번 있나? 열 손가락에 꼽을걸? 내일이 기대됐던 적. 이건 여덟 손가락이네. 그래서 또 생각을 또 해봤죠. 내가 이렇게 우울한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뭘까? 내 주변 환경이 이런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본 결과,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이제 침식된,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에 물들어 버린 어른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게 우선 문제였어.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선 벗어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무 쓰잘데기 없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야.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강요에 대해서 내가 그 강요를 알아채고 그 강요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못했지. 그래서 힘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걸 알아채고 나를 보호하기 시작했죠.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효과적인 건 독립이었어요. 독립하는 게 우선 가장 효과적이었지. 그로 인해서 생각 같은 거 좀 날려버리고. 세 번째로는 내 스스로 나를 지옥에 빠뜨렸다는 거야. 내 스스로 나를 너무 많은 걱정 속에 빠뜨리면서 내 스스로를 좀 비하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하는 일들을 너무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멈췄죠. 스스로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짓을 멈췄어요. 멈추니까 괜찮아지더라고. 너무 세상을 넓게 본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넓어서 내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착각 속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데 너무 그게 괴롭더라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물한 개구리여도 돼. 적어도 우물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행복했으니까 충분한 거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과학을 좀 팠지. 인간이 우울한 생각을 했을 때 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뭐 음식을 섭취하거나 뭐 사랑을 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하고 했을 때 과연 인간의 뇌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했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조합해 본 결과 술은 우선 기쁠 때 마시자. 기분 좋을 때 마시자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과음하지 않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스스로 부정적인 상태로 빠뜨리지 말자는 거였어요. 특히 욕 같은 거는 최대한 자제하고, 욕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화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화가 나도 화를 내되 그 상황에게 화를 내는 거지. 그 상황에 화를 내고 하는 거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나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화를 내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람의 뇌에 실질적으로 어떤 작용을 미치는가, 화학적인 작용을 어떻게 미치는가들을 좀 생각을 해서 나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인생의 통제권을 그때부터 쥐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고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환경 자체가 안 좋으니까 너무 부정적인 삶이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는데 그거를 통제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영향을 더 안 받게 된 거지. 적게 받게 됐어요. 받아도. 근데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래서 저는 그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세상이 별로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고통에 의해서 미쳐버린 사람들이야, 전부 다. 어. 그래서 인류애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인류애가 생겨요.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내 인생에서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좋은 세상 사람이 되려면은 결국 세상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행복한 세상을 만들면 이상한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인류애가 생겨요. 그때부터. 음. 안타까운 거야.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왜 저래 좀 놈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구나. 힘든 환경에서 커왔구나 하면서 고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린 아이들이 영향을 받긴 하죠. 근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러니까 좀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요.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고 그대로 배워요. 그걸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해. 어린 아이들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백지와 같은 사람 그 상태란 말이야. 어린 아이는. 괜히 어린아이를 백지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때 가르치는 건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어린아이 때는 선택도 못해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고. 뭘 선택해서 배울지를 어린아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주변 환경이 결정해줘, 그건. 그래서 환경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아이의 교육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 그 어린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학부모들이 교육을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 이유가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그걸 본인들이 무엇보다 잘 알기 때문이야. 어른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힘든 시절이고 굉장히 주변 환경이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환경에서 커보니까 아는 거지, 이제. 좋은 환경에서 그 애를 키워야지 그 애를 좋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 그걸 뼈저리게 실감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그런 환경에서 키우려고 애를 안 낳고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똑똑해진 게 맞아. 똑똑해진 게 맞는데 네, 참 안타까운 거지. 사회 자체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도 직접 그 경험이 없고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모르거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고 또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받아서 그걸 깨달아서 내적 성장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장통인 거야. 근데 그 성장통에 두려워서 그걸 무시하고 살다 보면은 그 무시하던 게 점점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를 덮쳐와요. 그게 굉장히 또 큰 고통이 되는데 그게 정말 코앞까지 다가오기 직전까지 인간은 그걸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마치 통지서와 같아. 우편함에 처음 통지서, 미납요금 통지서 같은 게 한번 날아왔을 때 그걸 그냥 제때제때 내면 되거든. 근데 제때제때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안 내. 무시해.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늘어나. 한 달이 지났어. 그랬을 때 그 금액이 불어나 있어요. 그러면서 더 싫어져 그게. 더 그 갚아야 될, 내가 보상해야 될 그게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더 하기 싫어져가지고 그래 나중에 해야지 하고 또 미루다가 그게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몇십억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예 무시를 해요. 저건 아니야, 저건 내 인생에 없어, 부정하면서 난 이거나 해야지 하면서 게임하고 있고. 근데 여기 뒤에는 굉장히 엄청난, 내 인생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죠. 내가 정작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여긴데. 근데 이 사람들이 뒤를 도기 싫은 거예요. 뭐가 기다리는지 알고 있거든. 결국 행복은 사람이에요. 돈도 사람에서 나오고요. 명예도 사람에서 나오고, 지위도 사람에서 나오고, 모든 것이 사람에서 나온단 말이야. 사랑도, 연애도, 우정도, 돈도, 명예도, 지위도, 전부 다 싹 다 사람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베풀고, 다시 받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복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봤자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오로지 지속할 수 있는 건 사람과의 관계성 뿐입니다. 부자의 부 또한 결국 다른 사람들, 밑에 부하 직원이, 동료들이 벌어주는 거란 말이야. 개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 결국 그것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게 행복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온다. 아무튼 제가 이제 인생 N회차처럼 보이는 거는 제가 가치 판단을 되게 많이 해서 그래요. 가치 판단.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쁘고 무엇이 더 내게 맞는가를 가치 판단을 확실히 하는 거지. 항상, 언제나 항상 하고 있죠. 가치 판단.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나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나에게 계속 항상 물어보는 거지.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 계속 질문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이다 를 확실히 알고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설령 내가 굶어 죽더라도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 해야 되겠다. 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런 마인드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이성이란 빼놓을 수가 없지. 계획은 충분히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토대로 검증하고 계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야죠. 인생이란 여행 길가도 같은 겁니다. 먼저 여행을 간 여행 선배들이 다 낙서라도 남겨놨어요. 표식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가는 거지 뭐. 저는 삶을 숲으로 비유를 해요. 숲에서 이제 어떤 특정 목적지를 향해서 지도를 보면서 나아가는 거야. 내 목적지는 여기 어느 호수, 여기에서 보물을 찾는 게 내 목적인데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도를 보는 법과 나침반을 보는 법, 그리고 별자리를 보는 법과 지형을 구분하는 법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워 들으면서 확인해보고 가는 거죠. 찾아서.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가면서 뭐 늪지대도 만날 거고 뭐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가기 힘들 수도 있고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너무 큰 강이 있어가지고 강 동하기는 힘드니까 또 돌아가야 되는 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끔은 평탄대로로 광활한 개활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험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여행이자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즐겁게 가자고 그러면. 가끔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다른 여행자들에게는 인사도 해주고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거지.